여름에는 저녁을 마당에서 먹는다. 밥그릇 안에까지 가득 차는 달빛. 아, 달빛을 먹는다. 안녕하세요. 한낮에 쏟아지던 태양빛이 이렇게 사라진 저녁이 되면 너른 평상 위에서 도란도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며 행복한 여름날 밤을 지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규원님의 시를 읽다 보니까 평화로운 시골의 저녁 풍경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이 여름날에 어떤 식사들을 또 어떤 공량을 챙겨 드시는지요? 혹시 입맛 떨어지진 않으셨나요? 자칫 여름이 되면 땀을 막 흘리다 보면은 입맛이 또 떨어질 때도 있어요. 서로 오늘 하루 수고했다. 정말 애썼어. 여름 더운데 네가 하는 일에 열심히 애를 쓰고 있으니 그 또한 보기 좋구나. 라고 한마디씩 칭찬하면서 여름의 입맛을 돋구어주는 한마디의 격려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여름비라고 하는 음악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듣던 음악인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여름비. 여름에는 비가 오건 오지 않건 상관없이 그냥 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녹색의 푸른 자연 이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계절이 또 여름이지 않겠습니까? 여름을 대표하는 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여름 그러면 대표적인 꽃이 연꽃이지요. 여름에 만발하는 그 연꽃이 무더위를 식혀주기도 하고 쨍쨍 내리쪼이는 태양볕에 사람들이 자칫 무기력해질 수 있을 때
그 진흙 속에서 피어난 그 고고한 한 송이의 연꽃이 이 여름을 우리가 이렇게 흐트러진 자세로 보낼 것이 아니라 고고한 연꽃처럼 그렇게 자신의 내면의 향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모습으로 피어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의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 여러분 앞에 한 분 한 분 앞에 연꽃 한 송이를 마음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렇게 땀을 좀 많이 흘리시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여름에 뭐 아이들도 그렇고 뭐 연세 드신 분도 그렇고 다 여름이 되면 땀을 흘리게 되죠. 정말 이 여름에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 사람들에게는 여름이라는 건 굉장한 고통이죠. 그냥 가만히 멀쩡히 서 있기만 해도 그냥 막 얼굴에 줄줄줄 땀이 흐르고 등줄기를 타고 막 폭포처럼 쏟아져 내린다든지, 그래서 아우 여름 정말 싫어 이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땀을 또 흠뻑 이렇게 내주어야 겨울에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난다 그래요. 근데 뭐 요즘은 뭐 에어컨이다 또 뭐 선풍기다 해서 시원한 바람이 금방금방 땀을 식혀주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신체 구조가 자연 태생적으로 생긴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땀을 흘리는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건강도 더 또 무기력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름철에 이렇게 온몸을 타고 흐르는 땀, 이것으로 인해 지금 현재도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중요한 자리에 갔는데 흐르는 땀을 주체할 수 없어서 아주 그 당혹한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땀을 흘리는 사람은. 특히 면접 시험을 보러 갔다든지 매우 중요한 자기 일생일대에 뭔가 바꿔야 되고 변화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섰는데 막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진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한테 민망한 경우도 있잖아요. 유독 땀 냄새가 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가까이 가는 것도 본인들도 좀 주저하게 되고,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도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그러면서 땀 냄새가 유난하면 옆에 가는 걸 주저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땀에 대한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흔히 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체온을 조절해주고 또 우리 몸에 노폐물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 땀을 흘리는 건 여름엔 흘리는 게 좋아.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땀이라는 게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도 한대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 감정을 땀이 전달한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진이 여러 상황에서 흘리는 땀을 모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땀 냄새를 맡게 했답니다. 우선 권투를 하면서 흘린 땀과 평범한 운동을 하면서 흘린 땀을 비교해 봤는데 권투 선수가 흘린 땀, 이 땀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왠지 모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권투 선수가 흘린 땀이야 이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땀 냄새만 맡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막 그 불안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땀 냄새를 맡자마자 기분 좋은 미소를 띠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요. 그거는 바로 행복을 느꼈던 사람들의 땀을 모은 거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3000배, 10,000배 막 이렇게 절기도 하시는 분, 그런 사람들의 땀을 또 모아서 아마 그 땀 냄새를 맡아봤다면 또 어떻게 느꼈을까? 아마 그 절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땀 냄새를 맡았을 때는 상당히 그 열정적인 마음과 함께 평화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렇게 땀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실제 땀을 흘린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는 그 뇌 부분이 아주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인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만 이제는 자신이 흘리는 땀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내 몸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땀 냄새가 나 자신과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어떻게 느껴질지, 흐르는 여름의 땀을 통해서도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땀도 함부로 흘려서는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참 말씀드리다 보니까 문득 기억이 나네요.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태국인가에 계시는 태국에서도 오지예요. 깊은 산 속에 계시는 어느 선승 스님께서 수행하시는데 이 스님은 땀을 흘리면 이 땀에서 오렌지 향기가 났대요. 오렌지는 껍질조차 없고 흔적조차 없는데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의 몸에서 사과 향이 나고 풋풋한 또 오렌지 향이나 아주 그 달콤한 그 망고 향, 어떤 이런 좋은 과일 향이 샘솟아 난다면 사람이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가는데 과일 향이 난다? 온 세상이 과수원이 되는 거겠죠? 그런 세상을 한번 꿈꾸어 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면서 흘린 노동의 대가로 흘린 그 땀 냄새는 역하기보다는 뭔지 알 수 없는 아련한 우리 인간에게 숙연함까지 가져다 주는 그런 땀 냄새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흘리는 한 방울의 땀이 여러분의 땀 냄새가 연꽃 만나러 가는 길처럼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이면 행복한 땀과 땀 냄새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행복감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또한 놀라운 일 아닐까요? 쉘브르의 우산 띄워드립니다. Depuis quelques jours, je vis dans le silence des quatre murs de mon amour. Depuis ton départ, l'ombre de ton absence me poursuit chaque nuit et me fuit chaque jour. Je ne vois plus personne, j'ai fait le vide autour de moi. Je ne comprends plus rien parce que je ne suis rien sans toi. J'ai renoncé à tout parce que je n'ai plus d'illusion de notre amour. Écoute la chanson. Non, je ne pourrai jamais vivre sans toi. Je ne pourrai pas, ne pars pas, j'en mourrai. Un instant sans toi et je n'existe pas. Oh mon amour, ne me quitte pas. Mon amour, je t'attendrai toute ma vie. Reste près de moi, reviens, je t'en supplie. J'ai besoin de toi, je veux vivre pour toi. Oh mon amour, ne me quitte pas. Ils se sont séparés sur le quai d'une gare. Ils se sont éloignés dans un dernier regard. Oh, je t'aime, ne me quitte pas. 지난 5월에 시작된 3개월간의 이제 안거가 벌써 다음 주 이제 다다음 주인가요? 17일이면은 하안거 해제를 하는 날입니다. 스님들과 그리고 제가 불자들도 선방에서
열심히 방석에 앉아만 있는데도 땀이 흐르는 이런 계절에 수행 정진하신 사부 대중들의 원력과 힘에 의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불교가 현재까지도 이렇게 건강하고 건전하게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지혜의 해명을 이어간다는 것은 정진하는 수행자들의 그 눈을 탁 푸르게 뜨고 성성하게 척추고추 세워서 정진하는 힘이 아니라면 아마도 우리의 불교는 척추가 그냥 휘어져 내렸거나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하한거와 동한거 결제는 불교의 그 척추를 세워주는 또 근간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뿌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해마다 1년이면 2번씩 여름에 하한거 그리고 겨울에 동한거를 합니다만 특히 여름철 하한거는 부처님 당시 때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이죠. 워낙 열대지방의 더운 나라이다 보니까 무더운 여름에는 덥기도 하지만 비가 오는 우기철, 우기철엔 또 그 수행자들이 아무데나 걸어 다니고 이러다 보면 위험에 처할 수 있고요. 또 여름에는 그 특히 우기철 같은 때는 이제 풀벌레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행여라도 수행자들이 걸어 다니다가 또 뭐 잠을 자다가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뜻하지 않았는데 살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안거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생명, 작은 미물 하나까지도 그 생명을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한 의미도 담겨 있으니까 그 수행이라는 것, 특히 안거라는 건 굉장히 거룩한 정진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안거도 하고 겨울철에는 겨울 안거, 동안거를 하죠. 석 달 동안 여름 안거를 지나서 이제 양력으로 8월 17일이면은 해제를 합니다. 스님들께서도 정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또 제가불자들 또한 고생이 많으셨죠. 요즘은 보면 제가불자들이 스님들보다 오히려 더 몇 배나 그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수행하시는 그런 제가불자들을 배울 때는 스스로 저절로 합장하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삭발하고 먹물옷을 입은 스님들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랄 것도 없이 또 불자이거나 아니거나 종교와도 관계없이 스스로의 마음에 등불 밝혀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탁 방석에 앉아 내가 본래 온 곳이 어디며 돌아가는 것이 어디인지 생명의 본질과 또 생명들의 본래 고향이 어디인지를 그 정진하고 있는 것만큼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이 또 있을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역시 딱 방석에 앉아 자신과 대면하고 있는 면벽승려, 면벽하는 불자의 모습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위도 잊은 채 수행 정진하고 있는 많은 제가 불자들 한 분 한 분이 올여름 하한거에는 자신들이 들고 있었던 화두의 결과물이 꼭 나올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람 속에서 책 한 권을 빼어들었습니다. 모든 수행자에게 귀감이 될 만한 불교계의 큰 스승. 이미 두 분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두 분께서 남겨주신 법의 향기, 그 향기만큼은 아직까지도 조금도 상쇄되지 않은 채 우리들 곁을 맴돌고 있지요. 오늘 바람 속의 책 한 권은 바로 두 분의 스님께서 나누신 이 설전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 속에서도 벌써 그 성철 큰 스님과 법정 큰 스님 두 분이 마주 앉으셔서 살아생전 이 법담을 나누셨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지잖아요. 벌써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이제 여름철이니까 제가 이 모시를 입고 왔습니다. 이 모시라고 하는 풀 하나하나가 풀빨이 서야 되잖아요. 풀이 빳빳하게 서서 하나하나의 올들이 서로 격자 무늬를 이루어서 딱 태가 나야 그 옷 스스로가 모양이 나는 것처럼 이 두 분은 바로 그렇게 여름날에 모시옷 같고 여름날에 삼배옷 같고 겨울날에 무명옷 같이 그렇게 풀빨이 성성하게 딱 선 듯 이 두 분 스님이 나누시는 그 대화의 장으로
두 분이 열반에 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깊은 산중으로 함께 가야산으로 떠나보십시다. 해인사로 떠나서 스님이 계시던 그 암자에 우리가 도량에 쭉 둘러앉아 있고 야단 법석이 벌어진 자리에 두 분이 나누시는 이 대화의 장으로 우리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법정 스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죠. 큰 스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기 위해 안거 중인데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흔히 밖에서 말하기를 큰 스님 뵙기가 몹시 어렵다고들 합니다. 말하자면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이지요. 스님을 뵈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불전에 3000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어째서 3000배를 하라고 하시는지요? 그러자 성철 큰 스님께서 3000배를 하라고 하면 흔히 나를 보기 위해서 3000배를 해야 한다고 아는 모양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난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나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는 남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못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올 때 나를 찾아오지 말고 부처님을 찾아오시오. 나를 찾아와서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찾아오면 부처님께 절을 하도록 시킵니다. 나는 이익을 못 주더라도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없을까 고민한 끝에 생각해낸 것이 3000배입니다. 단순히 절만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절을 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절을 하는 것은 거꾸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3000배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심중에 큰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오고 나면 그 뒤부터는 절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절을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남을 위해 절을 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러워지고 결국에는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나를 만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몇 배로 이익이지요. 이것이 제가 지키도록 하는 3000배의 속뜻입니다. 나는 이익을 줄 수 없어도 부처님을 따르게 해서 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인의 향기라는 곡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음악 한 곡 한 곡도 듣다 보면은 폭포수 이렇게 물줄기가 떨어지는 것처럼 시원함을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깊은 그 산사에 들어가서 계곡에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제가 방송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음악이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 어땠을까? 많은 사람들은, 또 어떤 경우의 사람들은 음악 듣는 걸 아주 싫어하는 분도 제가 본 적은 있어요. 도대체 음악 소리가 들리면 정신이 복잡하다. 물론 어떤 음악들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사람이 기분과 감정이 막 저조해 있다가도, 또 막 화가 나다가도, 슬픔에 잠겨 있다가도 한 곡의 음악이 인간의 목소리, 말소리로 위로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몇백 배의 힘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한 곡 한 곡 감상하면서 자주 듣던 음악이고, 또 어떤 면에서 반복해서 듣는 음악일 수도 있지만, 이게 반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더라고요. 어제 들었던 음악을 오늘 들었다 해서 같은 거 아니고요. 아침에 들은 곡을 저녁에 들었다 해서 같은 게 아닌 거예요. 어떤 날씨, 어떤 계절, 어떤 감정, 어떤 상황에서 듣느냐에 따라 음악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울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멋진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구경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풀러보겠습니다. 이 가방도 좀 뭔가 범상치 않죠? 우리 PD가 이 속에 있는 내용물은 관심도 안 갖고, 어머 스님 이거 지갑, 이거 백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주머니 주기로 했습니다. 알맹이는 제가 갖고, 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고 하니 짠, 착. 이게 무엇일까요? 뭘 것 같으세요? 부채입니다. 사탕수수로 만든 부채라고 하는데요. 튀니지에서 온 겁니다. 이게 튀니지 공화국에서 이 사탕수수로 직접 손으로 다 이렇게 짜서 만들었다는데 수공예인 거죠. 굉장히 멋있어요. 저는 또 이렇게 생긴 부채는 또 처음 봤어요. 사탕수수로 만든 부채를 본 적은 있지만, 또 이런 태극기 깃발 꼽은 것처럼 이렇게 생긴 깃발 형식의 부채는 처음 봤는데 꽤 시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바람 좀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바람이 가시나요? 이게 사탕수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튀니지에서 보내온 선물이다 고 말씀을 드렸는데, 튀니지는 왜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잖아요. 정말 가장 살기가 좋은 나라로 알려져 있더군요.
우리나라와는 국교가 수교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흔하게 가는 여행지는 관광지는 아닌 걸로 알아요. 뭐 가끔 신혼여행을 간다든지 이럴 때 튀니지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도 가보지 못한 나라거든요. 이 사탕수수는 원산지가 에티오피아라고 하는데 전 세계 각국 어디서나 농작물이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탕수수 농작물을 가능하죠. 짓게 되죠. 이 사탕수수에는 당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이 즙을 가공해 가지고서 설탕을 만들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 사탕수수에서 알코올을 추출해 가지고 그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라 그래요. 그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미세먼지다 나노먼지다 이 먼지 그 매연으로 인해서 사람 숨쉬기 어렵다고 대성 걱정을 하는데 사탕수수에서 알코올 뽑아서 그걸로 자동차가 굴러가는 연료로 쓴다?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죠?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튀니지에서 우리 시청자가 보내주신 정말 튀니지의 그 나라의 느낌이 어떤지 모르나 그리스의 지중해 연안에 있다 하니까 그곳의 바닷바람도 느껴지고요. 아주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자께서 참여해 주신 댓글 소감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숙 님이 고맙습니다. 고맙다라는 말씀과 연불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해 봅니다. 이 방송으로 인해 제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36년 전에 오대산 상원사 새벽 예불에서 지신기명예라고 하며 내 머리를 치셨던 부처님 말씀으로 맺게 된 불법 인연이 아니었다면 어찌 또 하루와 마주 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도 지신기명예 목숨을 다하여 예를 올리면서 살겠습니다. 이거 댓글이 굉장한 아주 정진의 힘을 실은 내용이네요. 고맙습니다. 조은숙님은 하루에 한 번 전 국민이 책 읽기 적극 찬성이에요. 제가 7월 달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0분만 좋은 양서 읽는 시간 가지면 어떻겠느냐. 아울러서 하루에 한 번씩 감사의 편지 쓰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매일매일 한다면 아픈 우리 사회를 치유하는 수천만 원짜리 치료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심님은 무척 덥네요 스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고 진찬이님은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스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들려보질 못했습니다 그동안 못 본 거 다시 보기로 다시 보고 있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온 국민이 책을 읽는 날이 꼭 올 것이라고 믿고 싶네요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하셨고요 조영숙님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이 너무 좋다는 이야기죠.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TV 이렇게 보시면서 옆에 보면 ARS 있습니다. 그거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우리가 힘을 합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염정원님 처음으로 가입해 보네요. 스님 모습을 뵈니까 정말 울컥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아직까지도 불교 TV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4천만 국민 중에 몇 프로나 이 불교 TV를 알까요? 이 불교 TV를 만나신 분들 그리고 특히 나무 아래 앉아서를 만나신 분들이라면 주변에 널리 홍보하여 알려주시는 것 또한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면서 행복해요, 고마워요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은 나 혼자 보고 듣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과 나누는 것, 나도 좋은데 너도 한번 들어봐, 너도 한번 봐 라고 권할 수 있는 것은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보시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보시를 많이 나누어 주시면서 불교 TV 그리고 나무 아래 앉아서 널리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정목 스님 검색하시면 나무 아래 앉아서 방송 홈페이지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방송도 보실 수 있고 댓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단독 모바일 앱이 있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정목 스님 4글자 검색하시면 앱이 나와요. 무료로 다운받으시고 편리하게 언제 어느 때나 이 방송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사연을 보내주실 분들은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번지
BTN 불교TV 6충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또는 메일도 가능합니다. tree@btn.co.kr로 보내주셔도 저한테 편지가 도착합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뭐 댓글 쓰는 거, 편지 쓰는 거 그것도 쉽지 않으시죠. 바닷가를 가시거나 계곡에 가셨을 때 발을 차가운 물에 탁 담그시고 그때 종이 하나 가져가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한 줄 쫙 일필휘지 쓰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어디가 계셨는지 저도 같이 느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시간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대전에 사시는 이인숙님께서 편지 보내주셨는데요. 이인숙님 사연 소개해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 아래 앉아서를 사랑하는 불자입니다. 제게 나무 아래 앉아서는 깜깜한 밤의 북극성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드디어 제가 스님을 뵈러 정각사에 가네요. 정각사 일요법회에 가려고 기차표를 준비하면서부터 너무 설레입니다. 올해는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계획했었는데 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과 1학년 두 딸과 함께 갑니다. 초행길이라 살짝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스님은 뵐 수 있을런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소풍 가는 아이처럼 잠이 오질 않네요. 딸아이도 정각사 가면 정목스님 계셔? 하면서 물어보더군요. 아이들에게도 가끔 앱으로 나무 아래 앉아서를 봐서 미래탑 이야기를 하거든요. 몇 시간만 있으면 뵐 수 있을 행복한 잠을 청해 보려고 합니다. 스님, 아름다운 방송 항상 감사히 잘 보고 있어요. 사랑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대전에서 이인숙 올림. 이 사연을 보다 보니까 정각사를 다녀가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대전에서 온 이인숙입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하신 것 같은데. 전국 각처에서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주 일요일에 오시기 때문에 직접 말씀 안 해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딸과 아들과 동행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셨고요. 더구나 지난달은 그냥 이렇게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이었어요. 두 번째 주 일요일이요. 근데 하여튼 400여 명이 넘게 한 400~500명 가까이 전국에서 그 새벽부터 첫 차를 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 자신도 놀랍고 감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주변 각처에도 사찰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 사찰에 나가셔서 또 법회가 있는 날은 법문도 들으시고 그리고 8월 15, 16, 17일 우리 절에서는 백중 3일 기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찰에서는 100일 기도를 하거나 49일 기도를 하거나 일주일 기도를 통해서 모든 선망 부모,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편안함을,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백중 기도가 있죠. 정각사에서는 해마다 3일 기도를 합니다. 그때에 또 방학 기간 맞춰서 한번 오셔도 좋고 어느 날이든 편하신 대로 한 번은 참배차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대전에서 편지 보내주신 이현숙님, 다음에 한번 두 딸 데리고 꼭 한번 방문해 주세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석으로 만든 합장주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꼭 한번 아이들 데리고 다시 한번 발걸음해 주시고 제가 바로 누구입니다 라고 이렇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음악 선물할게요.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정말 외로울 때도 있지만 행복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헤어질 시간이네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